네, 7주차 2강입니다. 2강에서는 첫 번째로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다음으로는 유아과학교육의 평가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아과학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입니다. 자, 첫 번째 교사의 역할. 자, 여러분들 유아과학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좀 집중해야 될까요? 자, 유아의 과학적인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유아교사는 끊임없이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료를 제시를 한다든지, 과학적인 환경 해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간접적인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직접적인 개입이냐, 간접적인 개입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작용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은 한마디로 교사의 역할이 상호작용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 교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아들과 발문도 하고 질문도 하고 촉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호작용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아교사는 영유아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적절한 바디랭귀지. 그래서 영유아 이런 의문, 다양한 질문에도 적절하게 재반응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교사의 질문은 어떤 의의를 가질까요? 자, 첫째, 영유아의 현재 아이들이 알고 있는 뭐 지식이라든지 현재 수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둘째, 영유아의 이런 과학적인 사고를 확장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다음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계획은 뭐 이렇게 아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타이밍에 적절하게 교사가 질문이 들어가서 좀 더 다음 단계로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셋째, 영유아는 자신의 이런 과학적인 사고를 좀 더 명료화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것도 이거 어떻게 만들었니?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한다면은 또는 왜 이렇게 되었니?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구체화시켜서 그 교사의 질문에 따라서 재해석 그다음에 이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 생각, 활동의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인 사고를 명료화시킬 수 있죠. 자, 그러면 질문의 이런 유형은 다양할 수 있는데 크게 나눠서 폐쇄형과 또는 개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폐쇄형은 yes, no 대답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단답형. 무엇을 넣었니? 물이에요. 여기 어떤 가루야? 밀가루. 이렇게 좀 수렴적인. 그쵸? 그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되었니? 섞었더니 이렇게 섞였어요. 물과 기름 섞이지 않아요. 이러한 대답을 요구하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좀 더 우리는 폐쇄형 질문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개방형 질문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질문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개방형, 아이들이 사고를 확장, 촉진시킬 수 있는 정답이 없는 질문이 바로 확산적인 질문입니다.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 그 다음에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형이 개방형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영유아의 질문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영유아의 질문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줘라. 아이가 좀 고민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러한 반응. 둘째, 영유아의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거. 네가 궁금하구나. A에서 B를 섞으면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물에다가 기름을 섞었더니 잘 섞이지 않아서 고민인 거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주는 거. 셋째, 영유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재질문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은요. 첫째, 놀이자로서 참여.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놀이자로 참여하다 보면은 좀 새로운 활동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래서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이런 유아가
놀이 확장이 어렵다고 발견이 되면은 선생님은 이제 유아 옆으로 가서 같이 이제 과학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이제 병행놀이죠. 이러한 병행놀이를 하면서 영유아가 자신이 의도했던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자, 그렇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교사가 너무 성급하게 이제 치고 들어가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네, 유아의 과학적인 탐구라든지 사고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할지 교사의 이런 적극적인 이런 개입이 바로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될지는 적절한 개입의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둘째, 교사의 질문입니다. 자, 유아는 이런 교사의 발산적인 질문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의 적절한 질문은 유아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 흥미, 관심, 그 다음에 과학적인 개념과 지식을 명료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직접적인 개입 방법으로는요. 네, 세 번째, 재실험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이런 과학활동 과정에서 교사의 관찰 또는 재실험의 권유를 통한 네, 다양한 피드백은 유아가 네, 과학활동을 통해서 네, 자연스럽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과학적인 오개념 형성을 네, 방지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개념 그 다음에 과학적인 이런 지식을 좀 더 정교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로는 자료 제시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입니다. 개입을 하긴 하지만 자료나 환경 정도를 마련하고 좀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자입니다. 자, 첫 번째, 반응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영유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이제 파악한 다음에 이러한 반응을 좀 보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네, 유아의 과학적인 사고 확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구하기 쉬운 믹서기를 갖다 주는 것보다 좀 구하기 어렵지만 아이들의 이런 과학적인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맷돌을 만약에 자료를 제공했다. 훨씬 이제 과학 활동의 확장 정도가 다르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만 좀 마련해주고 이제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간접적인 개입입니다. 영유아 이런 발달 수준,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고 유아의 호기심,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과학 재료를 제시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자, 자료와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교사가 자료와 물리적인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면 또래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재료들을 좀 풍부하게 제공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개별 활동이 좀 필요하다는 것들은 유아 수만큼 네, 과학 자료를 제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풍부한 활동의 자료, 공간의 확보를 통하면 네, 과학적인 이런 사고의 확장을 촉진시킬 수 있겠죠. 자, 영유아가 과학 활동을 좀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흥미있는 이런 교수 매체를 좀 더 제시를 하자. 자, 교사가 매력적인 자료를 제공하면 영유아의 흥미, 참여가 적극적으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적 사고 확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흥미있는 매력적인 재료로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늘 볼 수 있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좀 새로 이제 흥미거리라든지 볼 수 없는 거, 그렇죠? 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과학 주제에 적합한 교수 매체를 배치를 해주면서 네, 유아가 놀이 중에 자연스럽게 과학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러한 좀 매력적인 흥미있는 교수 매체를 제시하자. 최근에 이제 ICT 기반한 과학 활동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쵸? 뭐 이렇게 얼굴 수분 측정을 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네, 색깔 뭐 클립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그 이제 자석의 기능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러한 네, 스마트 디바이스 앱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네, 함께 제공해 준다면은 좀 더 활동이 풍성해지겠죠.
자, 어쨌든 적극적인 개입이든 간접적인 개입이든 교사는 내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개별유아 이런 특성과 과학활동의 상황에 따라서 교사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영유아 교사는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통한 자기평가, 반성적인 이제 사고를 통해서 영유아의 과학적인 지식,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늘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유아과학교육에서 교사가 어떻게 발문을 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교사의 발문 유형은 인지기억적인 질문과 수렴적인 질문, 확산적인 질문, 평가적인 질문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지기억적인 질문과 수렴적인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인지적인, 그러니까 유아가 생각할 수 있는 인지적인 수준, 난이도가 좀 낮은 수준의 질문이고요. 확산적인 질문과 평가적인 질문은 그쵸? 좀 아이들의 사고, 촉진, 그래서 인지적인 난이도가 좀 높은 수준의 질문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지기억적인 질문은 인식이라든지 기계적인 암기 또는 단순한 선택적인 해상 과정을 통해서 유아가 기억한 내용을 그냥 즉각적으로 생각해서 단순히 끌어올리는 것. 그래서 인지적인 그냥 기억적인 조작을 요하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자면 젖은 수건을 말리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니? 이러면 뭡니까? 뭐 드라이기, 그렇죠? 부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한 것들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 물에 넣었을 때 물에 뜨는 물체는 무엇이었니? 뭐 이렇게 해서 풍선이었어요. 이렇게 단순히 끄집어내면 되는 수준의 발문입니다. 자, 두 번째 수렴적인 질문 같은 경우는 주어진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통합을 통해서 기대되는 이런 결과나 답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거, 이거 수렴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렴적인 사고를 요하는 반응을 우리는 수렴적인 질문입니다. 설탕과 소금의 다른 점 무엇이었니? 이게 빨리 이제 비교 분석해서 얘기를 하면 되죠. 햇빛에 있는 얼음을 왜 녹았을까?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가 알게 된 결론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이것들이 수렴적인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부터는 좀 더 인지적인 수준, 사고를 요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 확산적인 질문 같은 경우는 독창적, 유동적, 좀 주도적, 자발적인 것으로 아이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다시 한번 재창조해서 정교화하고 아이들의 이제 인지적인 이런 사고의 내재적인 이런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확산적인 사고, 좀 개방적인 발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샘플로는 질문은 얼음을 빨리 녹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렇죠? 한 가지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내게 하는 거. 얼음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빨리 녹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이런 사고를 해서 대답해야 되는 거. 팽이를 이렇게 돌아가네. 팽이를 더 빨리 돌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또는 팽이를 빨리 돌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적인 질문입니다. 자, 평가적인 질문도 그 학습자들의 이런 좀 인지적인 수준을 요하는 질문이죠. 판단, 가치, 선택의 문제를 다루는 판단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서 하나의 정답이 아닌 좀 더 생각을 요하는 질문들. 평가적인 사고를 조작해야 되는 이런 반응을 우리는 평가적인 질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미역을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이거는 스스로 생각을 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거.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좀 요하는 것들. 그 다음에 수건을 빨리 말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 자, 활동을 통해서 수건을 다양하게 말려봤어요. 내버려 두기도 하고, 부채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드라이기를 활용하기도 하고, 전자레인지를 넣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 자기가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유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죠. 자, 발문을 할 수도 있지만 교사는 아이들의 반응에 다시 재반응하는 발문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단순 긍정, 부정에 재반응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유아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야 라고 말하는 발문. 긍정 같은 경우는 그랬구나, 좋은 생각이다. 이것 또한 뭐 격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구나, 나뭇잎이 5장이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정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없겠니?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명료화하는 재반응도 있어요. 자, 유아의 반응에 대해서 교사가 구체적인 반응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거.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이런 발문들. 그 다음에 증거를 요구하는 발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교사의 이런 그 발문에 반응한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거. 그래서 샘플로로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답을 확장,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이런 반응에 새로운 자료나 또는 정보를 좀 더 덧붙여서 첨가해서 상호작용하거나 유아의 답이 옳고 그른지 이유를 제시하는 반응. 그렇구나. 그늘보다 햇빛에서 얼음이 더 빨리 녹았구나. 이런 것들. 좀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거죠. 내 말대로라면 동그란 팽이가 더 빨리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유아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재반응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활동을 하면서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촉진할 수 있고요. 반응을 평가하는 거. 그래서 유아들 간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고를 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볼까? 다른 친구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볼래?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아과학교육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아과학 활동이 이제 마무리되거나 또는 활동의 과정에서 우리는 활동을 평가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과학교육에서 평가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별 유아의 흥미라든지 발달 특성, 발달 수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는 선행 경험,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전 지식,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이런 동기 상태, 얼마만큼 흥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를 할 때. 둘째, 자, 과학 활동이 실시되고 있는 동안 유아의 이런 과학적인 행동과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일화 기록이라든지 이제 기록한다는 거죠. 또는 행동 관찰 리스트, 목록을 통해서 수시로 또는 즉각적으로 관찰하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셋째, 유아의 이런 과학적인 개념의 지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면담을 한다든지 또는 질문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야기 나누기를 통한 이제 관찰 기록 또는 활동 결과물들 또는 아이들의 이런 그 활동지 또는 포트폴리오 이런 기록과 수집을 통해서 좀 더 유아가 자율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